오늘 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와 함께 짚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기업들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지금 연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인데 이 결합으로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합병 이후에 기업 가치는 최대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기업 간의 합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우선 네이버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진 의장의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의 고심 끝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사실은 성장 잠재력에 한계에 봉착했던 말이 여러 번 있어서 항상 주가가 글라스월이 젖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한 8년 전 2017년부터 사실은 이 사회에서 탈퇴해서 본인이 계속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인을 개척했고요.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네이버의 이런 글로벌 전략은 나타났던 게 포시마커 인수, 또 사실 그 전략의 일환이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 1위 리셀 커머스의 월라팝 1대 주주로 올라간 것도 사실 이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뉴욕에 상장한 웹툰, 또 사실 또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도들은 여러 번 했지만 항상 한계에 봉착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항상 검색 시장과 이 커머스 시장의 양대 축으로 매출을 이뤘기 때문에 주가에 한정이 있었죠. 이해진 의장이 이걸 알고 사실 이 사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와 글로벌 전략을 물로 펼 건데 AI는 소버린 AI로 이미 선언을 했고, 글로벌 전략으로 고민 끝에 결국에는 자기가 1대 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두나무와 합병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네이버의 포시마크를 인수하고 커머스 쪽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코인 시장의 플랫폼을 가지지 않고는 글로벌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게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두나무와 합병을 한 것 같습니다. 합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은 네이버가 이미 그전에도 블록체인 때부터 계속 이런 계속 코인 시장을 두드렸어요. 가장 최근에 걸 보면 가상화폐 프로젝트로 핀시아라고 일본에서 카카오 같이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카카오의 클레이톤과 합쳐가지고 6월 달에 카이아라고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점이 뭐냐면은 네이버가 주도권을 못 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혁신법을 통과를 시켜버렸거든요. 이제는 때가 왔다. 이게 저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가상자산의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는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는 판단에서 두나무 합병을 해서 아마 최종 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주도권을 선점을 하겠다는 게 최종 골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합쳐서 나스닥에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한 50조 정도의 가치는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시장 개척을 위한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두나무 회장이죠. 송치영 회장의 행보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합 자체가 사실상 네이버 전체 지분 구조에도 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텐데 구체적인 내용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합병은 사실은 이해진 의장 입장에서는 대주주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일단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가 서로 주식을 맞바꾸는 걸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젠가 이게 평가가 금액이 대충 나왔는데 네이버 파이낸셜 몸값은 4조 7천억 정도로 평가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한 10조 이상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4조 원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대 3 정도, 정확한 1대 2.4 정도. 이렇게 되면 네이버 그러니까 두나무 주주들은 주식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2.4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환 비율로 따지보면
두나무는 자회사라도 내부 파이낸셜 지분을 한 19% 정도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율로. 그 다음 수순이 뭐냐 하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이해진 의장인데 한 3.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송치영 두나무 의장은 그럼 이렇게 되면 네이버 주식을 한 5% 이상 가지게 돼서 대주주가 바뀌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우선 네이버와 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와 합병이 아마 10월 달 중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관심은 네이버의 주식 합병을 언제 될 것인가가 아마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봐야 할 단계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사들의 주가도 함께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두 기업 간의 합병 속에서 최대 수혜주는 어디가 될지일 텐데, 어디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우선 두나무와 관련된 주가 우선 뜰 것 같습니다. 두나무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사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놓고 나면 일단 두나무는 제가 볼 때는 국내 상장은 아니라 바로 뉴욕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하고 업비트하고 가상자산 거래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코인베이스하고 비슷하거든요. 코인베이스 현재 나스닥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그러면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50조 이상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두나무와 연관된 기업들이 우선 또 수혜를 받습니다. 어디냐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좀 뜨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서 할 거냐? 우리기술투자하고 할 겁니다. 우리기술투자가 뜰 것이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약간 지금 파이낸셜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물상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지금 당장은 합병하게 되면 우리 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우선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두나무랑 좀 더 연관이 있는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이 좀 더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계신 네이버도 거네요. 수혜주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한 이 회사가 네이버와 합병할 거라 보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의 주가도 계속 상승세에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까지도 수혜처가 될 수가 있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또 삼성화재 지분 매각이 내년 특별배당 재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을 시장에선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좀 복잡한데,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왜 삼성생명 화재를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요. 이런 네. 이야기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10조 원 자사주 매각을 지금 결정을 했고, 이번에 3차 자사주 매입분이 2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지분 가치, 그 지분율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금산분리법 때문에 10%를 초과하면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순간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이죠. 그리고 삼성화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의 지분이 10%를 초과합니다. 10.06%가 돼요. 0.06%가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를 8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하면 현재 매각 규모가 삼성생명은 약 2,425억 원, 삼성화재는 406억 원을 매각을 해야 돼요.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죠? 생명과 화재로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공돈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 가지고 삼성생명과 화재는 뭐 할까?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 배당, 그러니까 DPS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명은 약 400원 정도 주당 배당을 할 수 있고 화재도 한 300원에서 370원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어서 이 삼성생명과 화재가 주가에 긍정적이다. 하방을 지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각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지금 자사주 취득,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는 주가 하방을 방어하는 네. 요인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생명과 화재가 타법인 주식, 그러니까 출자증권 처분 공시가 10월 내에 발표할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천억의 돈이 공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영업의 이익으로 잡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금융사다 보니까 그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삼성생명이나 화재는 크게 이슈가 없더라도 지지선을 버텨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휴 이후에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단연 삼성전자죠. 네.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슈퍼 사이클이 온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일단 HBM의 그 양산 때문에 늘 한 2년 정도 고생했던 삼성전자가 클래식한 D램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D램 재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D램 재고분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에이전트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고사양의 PC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DDR5의 수요가 급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꽤 올랐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랠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마켓 포커스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